이 늙은이가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되네. 며느리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다들 구경만 할 뿐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때 제 뺨을 때린 것을 평생 죽을 때까지 후회할 거란 것도 말이죠.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사연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릴게요. 오늘 엘백화점 본점 로비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온 대형 현수막에는 리뉴얼 및 복합몰 전환 기념식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어요. 입구부터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정장을 차려입은 임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협력업체 대표들도 보였습니다. 멀리서는 방송국 카메라 3대가 이 광경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로비 한쪽 구석, 접이식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단정하게 다린 안내 도우미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연한 베이지색 재킷에 검은색 치마, 가슴팍에는 엘백화점 안내라고 적힌 명찰이 달려 있었죠. 72살 할머니가 입기엔 좀 젊은 스타일이었지만 저는 이 옷이 익숙했습니다. 40년 넘게 입어온 옷이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그냥 지나쳤어요. 행사 도우미 할머니 정도로 생각했겠죠. 누구 하나 제대로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며느리 지연이가 친구와 함께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제가 보란 듯이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 떠들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여기서 시급 알바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나오시는 거 있지? 친구가 놀란 듯 물었죠. 어머, 그래도 건강하시니까 다행이네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 재산 타령하시는 거 있지? 무슨 땅이 어쩌고 건물이 어쩌고 나이값 좀 하셔야 되는데 말이야. 친구가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도 일하실 수 있으시면 괜찮잖아. 괜찮긴.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야.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 시어머니가 백화점에서 시급받고 일하신다고 두 사람은 킥킥거리며 지나갔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시선은 정면을 향한 채로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으니까요. 지난 몇 년간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죠. 하지만 가슴속은 달랐어요. 뜨거운 무언가가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그냥 담담한 확신 같은 거였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확신이요.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 직원 휴게실 앞 복도에서 있었던 일이요. 사람들이 오가는 그 복도에서 며느리 지연이가 제 뺨을 때렸죠. 이 늙은이가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되네. 그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지나가던 직원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지만 곧 고개를 돌렸죠. 누구 하나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백화점 안내원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혼나는 모습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벽에 기대어 중심을 잡았어요.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뺨이 얼얼했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이 복도 바닥에 흩어졌어요. 등기부등본, 계약서, 위임장 사본들이요. 할머니, 멀리서 손녀 서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학교 끝나고 절 보러 온 거였죠. 제가 바닥에서 안경을 줍는 모습을 본 서윤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서윤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뺨은 괜찮았어요. 이미 여러 번 맞았으니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40년 넘게 이 백화점을 지켜온 제가, 이 건물의 땅을 가진 제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서류를 줍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울 시간은 지났어요. 이제는 보여줄 시간이었죠.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행사장 로비가 점점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단상 위에는 마이크가 설치됐고 스크린에는 백화점 리뉴얼 계획이 화려하게 떠올랐죠. 2025년 새롭게 태어나는 L백화점 본점. 최첨단 복합 쇼핑몰로의 전환. 5성급 호텔 동시 개관. 화면이 넘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며느리 지연이는 친구에게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여기 땅 가진 사람들 완전 대박이래. 임대료에 보상금까지. 우리 시어머니 땅도 거의 다 우리 이름으로 바꿔놨어. 정말 잘했네. 당연하지. 노인네가 관리할 수 있겠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58분. 행사 시작인 3시까지 2분 남았죠. 심장이 천천히 뛰었습니다. 긴장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분했죠. 4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으로서 마침내 진실을 보여줄 순간이 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로비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L백화점 그룹 부회장 민상호였습니다. 58살의 민 부회장은 이 자리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오늘 행사의 주최자이자 모든 계약 권한을 가진 사람이죠. 임원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협력업체 대표들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 부회장은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무언가를 찾는 눈빛이었죠. 그의 시선이 이쪽 저쪽을 훑다가 마침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민 부회장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그는 사람들을 해치고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지만 급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정중했죠. 제 앞에 선 민 부회장은 다음 순간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습니다. 여사님, 직접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한테 쏠렸죠. 방송 카메라 한 대가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며느리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친구와 나누던 대화가 멈췄어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죠. 아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 부회장이 제 팔을 살짝 부축했어요. 여사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맙네. 우리는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모두 수군거렸죠. 저분이 누구야? 안내원 아니었어? 부회장님이 직접 인사하는 거 봤어? 며느리 지연이가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뭐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친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저를 쳐다볼 뿐이었죠. 저는 단상 옆 특별석에 앉았습니다. VIP석이었어요. 붉은 벨벳 의자에 VIP라는 황금빛 명패가 붙어 있었죠. 행사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로비를 내려다봤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사람들 틈에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백화점 복도에서 사람들 구경거리가 되어 뺨을 맞던 노인이었지. 시급 10,000원 받는 안내원 할머니였어. 이 사람들이 몰랐던 건 딱 하나야. 이 건물이 누구 땅 위에 서 있는지, 이 백화점이 누구 덕분에 4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보여주겠어.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무엇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잃게 될지. 1978년 3월 2일이었습니다.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설레던 날 중 하나였으니까요. 저는 23살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어머니가 다려준 하얀 셔츠를 입었죠. 검은색 치마는 새로 산 거였어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미영아, 떨리지? 어머니가 뒤에서 물었어요. 네, 어머니. 많이요. 괜찮아. 우리 딸 잘할 거야. 엘백화점까지는 버스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서울 거리를 보며 생각했죠. 오늘부터 나는 백화점 직원이구나. 그것도 엘백화점이라니. 당시 백화점은 정말 특별한 곳이었어요. 요즘처럼 흔한 게 아니었죠. 서울에 몇 개 없었고 그 중에서도 엘백화점은 최고였습니다. 신여성의 상징 같은 곳이었어요. 여기서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웠죠. 백화점 정문 앞에 섰을 때의 떨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조명,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정장 차림의 사람들. 모든 게 새로웠어요. 신입사원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인사팀 직원이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저와 함께 입사한 신입은 모두 15명이었어요. 다들 저처럼 긴장한 얼굴이었죠. 교육을 받고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베이지색 재킷에 검은 치마, 그리고 가슴에 다는 명찰. 정미영 사원이라고 새겨진 명찰을 받아들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첫 배치는 1층 화장품 코너였습니다. 손님, 이 립스틱 색상 정말 잘 어울리세요. 포장해 드릴까요?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새로웠어요. 손님들한테 물건을 파는 일, 계산하는 일, 포장하는 일. 퇴근할 때쯤이면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몇 년 후 생활용품 코너로 옮겼어요. 그 다음엔 속옷 매장, 그 다음엔 침국 코너. 백화점 안에서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그러다 30살이 되던 해 남편을 만났습니다. 백화점 리모델링 공사를 하러 온 인테리어 업체 직원이었어요. 성실하고 말수 적은 사람이었죠. 저 미영 씨, 퇴근하고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을 때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좋아요. 저희는 1년 후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몇 년 후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어요. 크게 버는 사업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죠.
여보, 백화점 근처 땅 좀 알아봤어.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그런 말을 꺼냈습니다. 땅을 왜? 투자야. 여기 곧 개발될 거래. 우리한테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조금씩 모아서 살 수 있어. 당신도 일하잖아. 우리 둘이 모으면 돼.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가게는 망해도 땅은 안 망해. 남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당신 앞으로 고생 덜 하려면 이 땅 문서를 당신 이름으로 해두자. 왜 내 이름으로? 만약에 내가 먼저 가면 당신이라도 지킬 수 있게.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죠. 은행에 가서 대출 받고 서류에 도장 찍고 등기소에 갔습니다. 소유주 정미영.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박혔을 때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몇 년 후 백화점이 확장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땅이 확장 부지에 포함됐대. 그럼 팔아야 하는 거야? 아니, 임대로 하자. 그게 나아. 남편은 백화점 측과 협상했어요. 장기 임대 계약을 맺었죠. 2055년까지 30년 계약이었습니다. 이제 매달 임대료가 들어와. 정말? 응. 많진 않지만 꾸준히 들어올 거야. 그렇게 시작됐어요. 매달 통장에 임대료가 입금됐습니다. 처음엔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늘어났죠. 백화점이 커질수록 땅값이 오를수록요. 여보, 이거 잘 지켜. 남편이 어느 날 서류 상자를 제 앞에 놨습니다. 뭐야, 이게? 등기부등본, 계약서, 임대문서. 다 여기 있어. 상자를 열어보니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절대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마. 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등기부에 당신 이름 빠지는 날, 그때부터는 당신 인생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하지만 진짜로 무슨 뜻인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출근하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죠. 여보,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죠.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사람들이 다녀가고 조문객들이 떠나고 집이 텅 비었을 때 저는 남편 서재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정리해둔 서류 상자가 그대로 있었죠. 상자를 꺼내서 열었어요. 등기부등본, 토지계약서, 장기 임대계약서가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습니다. 상자 맨 위에 메모지 한 장이 있었어요. 남편 필체였죠. 미영아, 이 문서들은 내 인생이야. 절대 잃어버리지 마. 이게 있으면 넌 평생 굶지 않을 거야. 아무한테도 빼앗기지 마. 특히 아들한테도.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히 아들한테도라니. 왜 그런 말을 남겼을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남편이 왜 그런 말을 남겼는지. 저는 그 메모지를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27일 제 정년퇴직식이었습니다. 백화점 6층 행사장에서 열렸어요.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죠. 정미영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죠. 인사팀 상무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꽃다발이 제 품에 안겼죠. 정미영 선생님은 1978년 입사 이래 37년간 엘백화점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상무가 제 이력을 읽어내려갔어요. 화장품, 생활용품, 속옷, 침구, VIP 라운지까지 안 해본 코너가 없으십니다. 지금의 엘백화점을 만든 분 중 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미영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직원들이 다 보고 있었으니까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7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죠.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동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선배님, 수고 많으셨어요. 푹 쉬세요. 가끔 놀러 오세요. 모두 좋은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 자리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연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왔어? 퇴직식 어땠어? 응, 그냥 그랬지.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물었어요. 이제 푹 쉬어, 엄마. 월급도 더는 안 들어오잖아. 응. 며느리 지연이가 거들었죠. 어머니, 이제 소비는 줄이셔야죠. 연금만으로도 빠듯하니까요. 그래야겠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서류 상자가 그대로 있었어요. 상자를 꺼내서 열었죠. 등기부등본, 계약서, 임대문서 모두 제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소유주 정미영. 저는 그 문서를 보며 생각했어요. 나한테는 아직 이게 있어. 남편이 남겨준 보물. 하지만 아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메모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으니까요. 특히 아들한테도 빼앗기지 마.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아들 내외는 맞벌이로 바빴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손녀 서윤이도 학교에 가면 하루 종일 혼자였어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책도 읽었어요. 산책도 다녔죠.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웠어요. 백화점이 그리웠죠. 어느 날 백화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사님, 저 인사팀 김상무입니다. 아, 상무님. 오랜만이에요. 여사님, 다시 저희와 함께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명예직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파트타임 안내 도우미로요.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제가요? 이제 나이도 많은데요. VIP 고객들이 여사님을 많이 그리워하십니다. 여사님이 계셔주시면 저희에겐 상징 같은 일입니다. 상징이요? 네. 여사님은 우리 백화점의 역사 같은 분이시잖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니.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사님. 저는 손녀 서윤이에게 말했어요.
서윤아, 할미 다시 일하러 간다. 할머니, 왜요? 쉬셔야죠. 사람들 속에 있어야 나는 살겠더라. 서윤이는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할머니 하고 싶으신 거 하세요. 저는 찬성이에요. 고마운 아이였어요. 하지만 며느리 지연이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지연이가 친구한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우리 시어머니 백화점 알바 나가신대. 연금도 모자라서 그런가 봐. 친구가 뭐라 하는 소리는 안 들렸지만 지연이의 대답은 들렸죠. 그래도 몸은 부지런하신가 봐. 시급받고 일하신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시급 알바라니. 나는 명예직이야. 백화점 측에서 정중하게 모셔간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한들 믿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명찰을 달고 백화점으로 갔어요.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일했던 곳이니까요. 정 선생님 오셨어요? 후배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여기 계셔 주시니까 든든해요. 고마운 말이었어요. 하지만 손님들은 달랐습니다. 저를 그냥 안내원 할머니로만 봤죠. 아줌마, 화장실 어디예요? 할머니, 여기 몇 층이에요? 아줌마, 할머니. 예전엔 정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냥 할머니였어요. 괜찮았습니다. 저는 제가 누군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백화점이 누구 땅 위에 서 있는지도요. 2023년 10월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큰 발표가 났어요. 본점 대대적 리뉴얼 및 복합몰 전환 계획 발표. 뉴스에도 나왔죠. L백화점 2025년까지 본점 리뉴얼 완료 목표. 백화점 호텔 쇼핑몰 복합 단지로 변신. 주변 상권 활성화 기대. 직원들 사이에서 난리였습니다. 이거 대박이네요. 주변 땅값 엄청 오르겠는데요. 여기 땅 가진 사람들 완전 인생 역전이겠어요. 휴게실에서 쉬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커피를 마시며 듣고만 있었죠. 며느리 지연이도 그 뉴스를 봤나 봅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이거 봐. L백화점 리뉴얼한대. 응, 나도 봤어. 여기 땅 가진 사람들은 인생 대박 났지 뭐. 장기 임대료에 보상금까지 받는데. 준호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게. 거기 땅만 있으면 평생 놀고 먹겠네. 진짜 부럽다. 저는 거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너희 아빠가 예전에 여기 땅 조금 사두긴 했었지. 그 순간 지연이의 고개가 확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뭐라고요? 백화점 근처 땅. 어디요? 얼마나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날카로워졌죠. 그게 정확히는 나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모르세요? 땅인데. 지연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준호도 관심을 보였어요. 엄마, 진짜 땅 있어? 응, 있어. 너희 아빠가 샀었지. 지금도 우리 거예요? 응, 내 이름으로 돼 있어.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다음 주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유난히 친절해졌어요.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과일 깎아드릴까요?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변했나 싶었죠. 하지만 며칠 후 본심이 드러났어요. 어머니, 요즘 치매 뉴스 많이 나오는 거 보셨죠? 치매? 네, 나이 드시면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몰라서 미리미리 재산 정리해 두셔야 되거든요. 재산 정리? 네, 땅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요.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잖아요.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애들 교육비도 그렇고요. 대학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어차피 나중에 다 제 이름으로 올 거잖아요. 지금 정리하는 게 세금도 덜 내고 좋아요. 어차피 다 제 이름으로 올 거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죽기를 기다린다는 소리였죠. 며칠 후 지연이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땅 문서 어디 있어요? 왜?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리 좀 하려고요. 아직은 안 돼. 왜요? 내가 관리할 수 있어. 지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짜증이 살짝 비쳤죠. 어머니, 현실 좀 보세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걸 관리하신다고요? 70이면 어때? 정신 멀쩡해. 그게 아니라요. 뭐가? 어머니는 지금 백화점에서 시급 알바 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무슨 땅 관리를 하신다고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내가 알바라고? 그럼 뭐예요? 시급받고 일하시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천천히 읽었죠. 소유주 정미영. 임대계약 기간 2025년 1월 1일, 2055년 12월 31일. 남편 필체로 쓴 메모를 다시 봤어요. 미영아, 등기부에 내 이름 빠지는 날, 그때부터는 내 인생이 아니야. 특히 아들한테도 빼앗기지 마. 저는 그 메모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말을 남겼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아들이라고 해서 믿을 수 없다는 걸요. 며느리는 더더욱이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은 제가 이걸 지킬 수 있어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2024년 2월 15일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공문이 날아왔어요. 토지 소유주 대상 리뉴얼 계획 설명회 안내. 우편물이 집으로 배달됐는데 제가 백화점에 나간 사이 며느리가 먼저 뜯어봤나 봅니다.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지연이가 우편물을 들고 거실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뭐예요? 보면 알지 않아?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우편물을 받아들었습니다. 토지 소유주 대상 설명회. 일시 2024년 3월 5일. 장소 L백화점 본점 6층 행사장. 토지 소유주 설명회래요. 어머니가 정말 땅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연이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그건 왜? 궁금해서요. 저는 우편물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이가 뒤따라왔어요.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얘기하자. 왜요? 지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피곤해.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지연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인네 진짜 답답하네. 며칠 후 준호가 서류 몇 장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여기 서류 하나만 사인해줘. 무슨 서류인데? 토지 사용 동의서래. 백화점에서 리뉴얼하는데 필요하대. 내가 직접 읽어볼게.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중요한 부분이 다른 종이로 살짝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거 가린 거 좀 치워봐. 아,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재촉했습니다. 그냥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안 돼. 내가 내 눈으로 볼게. 저는 가리고 있던 종이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읽었죠. 재산관리 위임장. 위임 사유 고령으로 인한 재산관리 능력 저하. 수임자 한준호.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동의서가 아니잖아. 위임장이네. 비슷한 거예요, 어머니. 비슷한 게 아니야. 전혀 다르지. 저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놨습니다.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지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내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한테 이상한 거 시키는 거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나이에 땅 관리하시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실수 안 해.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죠. 며느리와 아들이 뭔가 꾸미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서랍을 열고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계약서, 임대문서. 모두 제 이름으로 돼 있었죠. 소유주 정미영. 남편 필체로 쓴 메모를 다시 읽었어요. 미영아, 이 문서들은 내 인생이야. 절대 잃어버리지 마. 저는 메모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 후 토지 소유주 모임 회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아, 회장님. 오랜만이에요. 요즘 왜 회의 안 나오세요? 지난번에도 그저께도 안 오셨잖아요. 회의요? 무슨 회의요? 토지 소유주 모임 회의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저 연락 못 받았는데요. 네. 그럴 리가요. 문자도 보냈고 공문도 보냈는데 저는 이상했어요. 제 핸드폰으로는 안 왔어요. 그럼 혹시 그리고 여사님, 사인도 다 아드님 이름으로 들어와서 놀랐어요. 네. 제가 사인한 적 없는데요. 그럼 이게 뭐죠? 여기 여사님 도장 찍혀 있는데.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다음 날 아침 구청에 갔습니다. 등기소에도 들렀죠. 등기부등본 발급 부탁드립니다. 네, 신분증 주세요. 서류를 떼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제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접수돼 있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 위임인 정미영. 수임자 한준호. 위임 사유 고령 및 초기 치매 의심으로 재산관리 능력 부족. 치매요? 제가요? 작성 일자를 보니 한 달 전이었어요. 제가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는데. 그날. 준호가 가져온 서류. 토지 사용 동의서라고 했던 그 서류. 그게 이거였구나.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배신감 때문이었어요.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속였다니. 집에 돌아와서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녀 서윤이가 가르쳐준 녹음 앱을 켰어요. 할머니, 이거 누르면 녹음돼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서윤이가 예전에 그렇게 말했었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이제부터는 모든 대화를 녹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언젠가 쓸 날이 올 테니까.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준호와 지연이를 백화점으로 불렀습니다. 저녁에 백화점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와보면 알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하 1층 직원 휴게실 앞 복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손에는 서류를 들고 갔습니다. 위임장 사본, 치매 진단서 가짜로 의심되는 토지 소유주 변경 신청서 사본. 모두 구청과 등기소에서 떼온 것들이었죠. 주머니에는 핸드폰을 넣었어요. 녹음 앱을 켜둔 채로요. 오후 7시 준호와 지연이가 왔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여기로 부른 거야? 이거 봐. 저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준호가 받아들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죠. 이거 너희가 한 거지? 엄마, 그게 내가 언제 치매래? 언제 내 땅을 너희 이름으로 바꾸라고 허락했어? 지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오해? 이게 오해야? 저는 위임장 사유란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고령 및 초기 치매 의심으로 재산 관리 능력 부족. 이게 오해라고? 지연이가 짜증을 냈죠.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우리가 관리하는 게 더 낫잖아요. 내가 관리 못할 사람으로 보여. 그만 좀 하시라고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에 직원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들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렸어요. 시급 알바나 하시면서 무슨 재산 관리를 하신다고요? 내가 알바라고. 그럼 뭐예요? 명함이라도 있어요? 직함이라도 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나는 이 백화점에서 40년을 일했어.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에요? 지연이가 비웃었어요. 지금은 그냥 노인 알바잖아요. 현실 좀 보세요, 어머니. 현실? 네, 현실이요. 어머니는 백화점 안내원이에요. 시급 10,000원 받는 알바라고요.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건물주 타령이에요? 땅이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달라지지. 뭐가요? 이 백화점이 내 땅 위에 서 있다는 거. 지연이가 코웃음 쳤어요. 증거라도 있어요? 있어. 등기부등본. 그거 우리가 이미 처리했어요. 뭐? 지연이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처리했다는 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도장 찍힌 위임장으로 다 우리 이름으로 바꿨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너희가 감히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지연이가 제 손목을 세게 잡았습니다. 나이값 좀 하세요, 제발. 손 놔. 이 늙은이가 아직도 자기가 뭐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순간 따귀가 날아왔어요. 짝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이의 손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죠.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도 흩어졌습니다. 이 늙은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지연이가 중얼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며느리 뒤를 따라갔죠. 자기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도요. 주변 직원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냥 지나쳐 갔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뺨이 얼얼했죠. 하지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어요.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대한다니. 할머니, 멀리서 손녀 서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서윤아. 엄마가 할머니한테 손을 올렸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곧 끝날 거야. 서윤이는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모았죠. 안경도 주워서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응. 저는 서윤이의 도움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벽에 기대어 심호흡을 했어요. 주머니 속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녹음 앱이 아직 켜져 있었죠. 모든 대화가 녹음돼 있었어요. 지연이가 한 말, 준호가 한 말, 뺨 맞는 소리까지.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녹음 시간 8분 32초. 증거는 충분했어요. 할머니, 어떻게 할 거예요?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대로 보여줄 거야. 내가 누구인지. 언제요? 곧.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엘백화점 본점 로비, 리뉴얼 계약식장이죠.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어요. 지금부터 엘백화점 본점 리뉴얼 및 복합몰 전환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민상호 부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민 부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엘백화점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백화점 역사가 스쳐 지나갔죠. 1970년대 초창기 사진, 1980년대 확장, 1990년대 리뉴얼. 특히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민 부회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40년 넘게 이 백화점을 지켜주신 분이자 30년 넘게 토지 소유주로서 함께 해주신 분입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무슨 소리야? 토지 소유주는 우리인데. 이제 최종 정리된 토지 소유주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큰 글씨로 이름이 떴어요. 주요 토지 소유자. 정미영 외일인. 지분율 35%. 계약 기간 2055년 12월 31일까지.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야? 친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기 시어머니 이름 나왔는데? 준호도 입을 벌린 채 스크린을 쳐다봤죠. 민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정미영 여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가려는데 지연이가 뛰어나왔어요. 잠깐만요. 모두가 지연이를 쳐다봤습니다. 저분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시고요. 이미 위임장도 다 쓴 상태예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아요.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민 부회장이 차갑게 말했죠. 위임장이요? 네, 여기 있어요. 지연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하지만 민 부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위임장은 이미 무효 처리됐습니다. 네. 허위 치매 진단서와 함께 제출된 서류였습니다. 저희 법무팀에서 확인했어요. 스크린에 서류 이미지가 떴습니다. 치매 소견서 사유란이 클로즈업 됐어요. 초기 치매 의심. 하지만 그 옆에 빨간 글씨로 허위 진단이라고 적혀 있었죠. 정미영 여사님은 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지연이가 뒤로 물러섰어요. 그럴 리가.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민 부회장이 제 핸드폰을 받아들었어요. 행사장 스피커에 연결했죠.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지연이의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치매 소견서까지 준비했는데 뭐가 걱정이야. 늙은이 도장 몇 번 찍으면 끝이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도 들렸죠. 엄마는 어차피 몰라. 그냥 우리 이름으로 바꾸면 돼. 지연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저건. 이건 며칠 전 녹음한 겁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가짜 치매 진단서를 만들고 위임장을 위조했죠.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이 백화점을 지켜왔습니다. 매장에서도 토지 소유주로서도요. 민 부회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여사님 덕분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사람들 틈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방송국 카메라가 저를 비추고 있었어요. 오늘 이후로 여사님의 동의 없이 그 어떤 서류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민 부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계약식이 끝난 후 민 부회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백화점 6층 VIP 라운지였어요. 여사님, 고소하셔도 됩니다. 법무팀 변호사도 함께 있었죠. 위임장 위조, 가짜 진단서, 서류 조작. 모두 형사 사건입니다. 충분히 고소할 수 있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법은 제 마음이 시키는 만큼만 쓸 겁니다. 그럼 고소는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히 해야죠. 내가 누구였는지는. 민 부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여사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지연이와 아들 준호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지연이가 울먹였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저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용서라고 했니? 네, 어머니. 무엇을 용서하라고? 저희가 욕심을 부렸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녀 서윤이만 이리 와. 서윤이가 제 옆에 섰어요. 내가 키운 건 땅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믿어왔다. 저는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땅만 보고 사람을 버렸구나. 엄마, 기회는 없어. 너희가 날 늙은이 취급할 때, 날 시급 알바라고 비웃을 때, 그때 이미 끝났어. 지연이가 바닥에 엎드렸어요. 어머니, 제발요. 우리 집 대출금이 얼마인데요? 땅 팔아서 갚으려고 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결해. 어떻게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저는 민 부회장을 쳐다봤습니다. 내일 공증 사무실 예약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공증 사무실에 갔습니다. 토지 관련 모든 권리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완전히 배제하는 작업을 했죠. 상속인에서 제외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확실하신가요? 확실해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토지 수익 일부는 백화점 협력업체와 오래 함께한 동료들을 위한 직원 복지 기금으로 넘겼어요. 이거 정말 하시는 거예요? 민 부회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이분들이 저와 함께 40년을 일했어요. 나머지는 손녀 서윤이를 위한 장학 통장으로 만들었죠. 할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서윤이 너 많은 날 가족으로 봐줬잖아. 그걸로 충분해. 서윤이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며칠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 대출금 어떡해? 내가 땅 팔아서 갚으려고 했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응, 형편없는 엄마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지연이한테서도 문자가 왔죠. 어머니, 블로그 활동도 다 접어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윤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싸워요. 그래? 네, 매일 싸워요. 서로 탓하면서요. 당신이 욕심부린 거잖아. 당신이 먼저 위임장 얘기 꺼낸 거잖아. 둘은 서로를 탓하며 무너져 가고 있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고함치며 부숴버리는 복수와 진실만 꺼내놓고 조용히 등을 돌리는 복수.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백화점 리뉴얼 오픈 날이었습니다. 1층 정문 입구 한쪽에 명예 안내원 명패가 새로 걸렸어요. 정미영 명예 안내원 근속 40년. 저는 그 명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명찰을 달고요. 예전 단골 VIP 손님이 지나가다가 저를 알아봤죠. 어머, 정 선생님.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네, 아직 있어요. 여기가 정 선생님 집이나 마찬가지죠.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평생 남의 집 물건 팔아먹고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집은 처음부터 조금은 제 집이었더군요. 손녀 서윤이가 와서 제 팔짱을 꼈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고마워, 서윤아. 우리는 백화점 안을 천천히 걸었어요. 1층 화장품 코너를 지나 2층 여성 의류 코너를 지나 3층 VIP 라운지 앞을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걸었던 그 복도를요. 이제는 건물주로서 걷고 있었습니다.
평생 나를 시급 알바 노인네로 본가. 이제부터는 너희가 서로 갚아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손님들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제자리에서 제 방식으로요. 6층 전망대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이 땅, 이 건물, 이 모든 것이 제 발밑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것이었죠.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겨준 것 잘 지켰어요.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삶에도 지혜와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란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